네, 안녕하세요. FP 성공 전략, FP를 위한 경제 브리핑 진행자 김낙현입니다. 반갑습니다. 4월이 되면서 벌써 벚꽃도 피고 날씨도 굉장히 따뜻해지고 좋아졌는데 코로나19 비상사태로 인해서 많은 영향을 받고 계시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스스로의 대비를 통해서 이런 위기를 유연하게 좀 넘길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서인 재무상담 레시피에서는 우리 납입이 어려운 보험 가입을 하고 나서 납입이 어려운 고객들이 생겨나가고 있어요. 3월 달에는 해약률도 많이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해약을 막는 어떤 팁에 대해서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드렸습니다. 이따가 참고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첫 번째 순서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이달의 핫 이슈입니다. 첫 번째 핫 이슈는 기준금리 하락 0.75%로 역사상 처음 0%대 돌입입니다. 지난 3월 16일에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5%가 하락이 됐어요. 사상 처음으로 0%대 금리에 돌입이 됐습니다. 미국이나 일본, 많은 유럽 국가들은 초저금리 시대가 계속됐지만 우리나라도 이제 초저금리 시대가 계속 지속이 될 거다 이렇게 인지는 하고 있었지만 한 번에 이렇게 0.5%가 하락이 될 줄은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기 어려운 부분이었죠. 아무래도 코로나 여파에 대한 개연성이 좀 큽니다. 장기적인 경기 침체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 내린 부분이지만 사태가 잠잠해진다 그래서 금리가 다시 예전처럼 올라가기는 힘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출뿐만 아니라 예금 금리도 같이 떨어지고 금리가 전체적으로 하향이 되고 있습니다. 0%대 정기 예금 상품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비 효과처럼 코로나 사태가 점점 이게 심각해지면서 결국 나라의 기준금리까지 내리고 대출 및 예금, 증시까지 많이 흔들고 있습니다. 돈을 이야기하는 FP 입장에서는 이성적인 판단을 해야 되겠죠. 보험사에서는 확정금리형 저축 상품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누구도 미래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이런 확정금리형 저축에 대해서 저희는 또 고객에게 얘기해 볼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핫 이슈 보겠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개선입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지난 3월 25일에 보험약관에 대한 이해도 평가 개선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약관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을 한다는 취지인데요. 즉 고객 입장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들을 점점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FP들은 보험사뿐만 아니라 이런 금융위의 방향에 대해서도 좀 거시적으로 인지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되겠죠. 지난 저희 DLF 사태에서 봤듯이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 보험상품 불안전 판매까지 여파가 왔었고 이런 제도 개선이 결국 고객들이 조금 더 주도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변경이 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당연한 이야기를 한 번 더 드리고 싶어요. 3대 기본 지키기, 고객 자필 서명, 청약서 부본 전달, 약관 설명 및 교부, 그 이외에도 비승인 자료 사용이라든지 고지 의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들만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들만 잘 이행을 한다면 전혀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FP가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지표 동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금리 인하, 코로나19 등 이슈 때문에 많은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금리 연동형 연금보험, 일부 회사만 조금의 하락을 보이고 큰 하락 이슈는 없었습니다. IBK생명은 2.72%로 전월과 동일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손해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 보겠습니다. 삼성화재가 1.85%로 전월보다 0.05%가 하락을 하면서 대부분의 손해보험사의 연금저축 이율이 1.85%대로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코스피 지수 보겠습니다. 전월 대비 398.85포인트가 하락이 되면서 급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여파가 반영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3월 내에서 더 크게 하락이 되었다가 3월 말이 되면서 살짝 회복이 됐습니다. 1439포인트까지 떨어졌었죠. 회복이 되었지만 앞으로의 추이도 사실 예측하기가 상당히 힘든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다우존스 지수 보겠습니다. 미국 또한 코로나 확산에 따른 경기 침체의 부담이 큰 것 같습니다. 미국 확진자와 사망자가 점점 늘어나면서 경기가 얼어가고 있습니다. 시티 퍼스널 웨스 매니지먼트의 쇼 스나이퍼 투자전략 대표는 우리는 정말 전례 없는 영역에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고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증시가 이제 바닥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답하기 어렵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만큼 미래에 대해서 예측을 전문가들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다음은 상해지수 보겠습니다.
전월 대비 2,976.53포인트가 하락이 되면서 중국 또한 급 하락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 세계가 정말 경기가 둔화되고 있고요. 불과 몇 달 전에 안정적인 상승 기류를 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정말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습니다. 자, 다음은 원달러 환율 추이 보겠습니다. 전월 대비 16원이 상승이 됐어요. 근데 보시면 전전월 대비 63원이 상승이 됐습니다. 그만큼 달러 강세가 급격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원화의 금리가 내려오면 원화를 보유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이자가 줄어들므로 이자를 조금밖에 안 주는 화폐인 원화의 가치가 과거보다 더 하락을 할 수밖에 없겠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잡히지 않는 이상 환율이 더 오를 가능성도 크다고 보여집니다. 네, 다음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보겠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하락이 되었어요. 일시적인 방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금리가 다시 단기간에 올라가기는 힘들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저금리 시대에 대한 대비를 차근차근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이고 뒤에 나오는 시중금리를 보면 더 느껴지실 거예요. 자, 시중금리 보겠습니다. 정기예금 금리를 보면 높게 주는 금리도 1%대 초중반 1% 중반 정도의 금리를 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정기적금 보겠습니다. 가장 높게 준다고 하는 적금도 2%대 중반을 주고 있죠. 이것도 여러 조건이 부합이 돼야지만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 거지 일반적으로는 1% 중후반대 적금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다음은 상담 레시피 보겠습니다. 직접 고객을 대면할 때 혹은 이제 상담을 준비를 할 때 궁금했던 부분에 대해 솔직하게 터놓고 답변을 드리는 시간이고요. 소스와 내용들을 가지고 영감을 얻어서 자신만의 상담 레시피를 또 만들어 가길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영업 환경 우려, 현 시점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 신종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서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 기업들도 재택근무제를 확대 시행을 하고 있죠. 점점 활동하기 힘든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비대면 상담 횟수가 좀 늘어나고 있고,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저번 달에 이제 상담을 하기로 했던 분들이 전화로 상담을 원하시는 분도 많이 계셨습니다. 전화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아무래도 좀 전달력이 떨어질 수 있고 필요성과 니즈 확립을 제한하기에 좀 제한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은 당연한 결과이기도 하죠. 근데 너무나 신기한 점이 있습니다. 몇몇 보험 대리점은 3월에 역대급 업적을 갱신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예정이율 인하라는 이슈가 있기도 했지만 코로나의 여파가 절정에 다다르고 있는 이 시기에 업적의 기네스 갱신은 정말 이례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TV만 틀면 질병에 대한 위기감을 조성을 하고 있고요. 재택근무와 휴업을 하고 있는 수많은 근로자들이 바쁜 일상을 뒤로하고 잠시나마 강제 휴식을 갖고 있습니다. 과연 영업을 하기에 그렇게 불리한 상황인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거죠. 첫 번째로 활동을 오히려 늘릴 수가 있습니다. 꼭 발로 뛰지 않아도 가방을 들고 나서지 않아도 메신저로 전화나 메신저로 고객과 소통을 할 수가 있겠죠. 코로나에 대한 안부를 물으면서 충분히 이야기도 이어질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런 시기에 물론 소득이 떨어지는 가게도 있겠지만 바쁘지 않을 때 내 가족에 대한 보장을 점검해 보는 것도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게다가 청약 자체도 모바일로 충분히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오히려 활동성을 좀 늘릴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죠. 지금은 누구에게나 위기인 상황은 맞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이 시기에 누구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 레시피 보겠습니다. 보험 포트폴리오 구성 시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 걸까요? 입니다. 어떤 일단 기준들이 있을까요? 가격도 있을 거고, 보장 한도도 있을 거고, 상품 구조도 있을 거고, 저는 좀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 사람의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 어떤 솔루션을 주거나 구성을 해줄 때는 그 사람의 삶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금액이나 보장 한도, 좋은 상품에 대한 구조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보장성 보험은 그 고객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장 사랑하는 그 사람의 가족들과도 연관이 되어 있고 이 보장 하나하나가 한 가정의 행복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런 기준으로 그 사람의 삶에 들어가면 재무적인 상황뿐만 아니고 비재무적인 상황까지 고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력에 대한 부분이 될 수도 있겠고요. 직업적인 특성, 그다음에 미래 계획 등 많은 부분에 대해서 다 체크를 해서 최적의 플랜을 제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단지 회사에서 교육하는 대로 매니저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하기보다 날 믿어주는 사람한테 최고의 선물을 해서 장기적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꼭 받을 수 있는 FP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FP를 위한 더 친절한 경제입니다. 오늘은 행복자산연구소의 김현우 소장님 모시고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초비상 상황이 됐죠. 이럴 때 이제 유연한 대책들이 좀 어떤 게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이제 장난이 아니에요. 소득도 많이 떨어지고 있고 경기 침체가 이제 장기적으로 계속되면서 납입 자체를 되게 힘들어하는 고객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실제로 3월에 해약률도 굉장히 많이 높아졌다고 하는데 이런 네. 상황에서 보험을 그냥 단순히 이제 해약을 하는 게 아니고 조금 이제 유연하게 유지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뭐 보험 자체적인 부분에서의 기능을 따져보면 크게 5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네, 하나하나 읊어드리자면 뭐 감액 완납, 네. 연장 전기, 그리고 납입 유예, 자동 대출 납입, 마지막으로 중도 인출 기능을 활용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로 압축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저 이런 거는 이제 한 번씩 다 들어보긴 했고 어떤 건지는 네. 대략 알고 있는데 한번 이렇게 좀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처음에 말씀하셨던 이런 감액 완납, 요건 좀 어떤 걸까요? 네, 뭐 용어가 우리 사실 헷갈리긴 해요. 감액 완납. 근데 요 감액 부분에 생각만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감액이라고 한다면 보장 금액을 줄인다. 그러니까 보험금을 줄인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완납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앞으로 낼 보험료는 이제 중단하고 끝내고, 이제 보험료 다 냈습니다 하고, 보험 가입 금액을 줄이는 건데, 원래 내가 생각했던 뭐 예를 들어 사망보험금을 1억 유지해가지고 보험료를 20만 원씩 내고 있었다면, 한 보험료를 80%낸 상황에서 저 그만 낼래요 하고 1억을 한 8천만 원 정도로 줄이는 거죠. 그러니까 보험금이 지급되는 사유라든가 이런 것들은 변경이 안 되고 단순히 보장 금액만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보장은 좀 줄어들고 거기에 네. 해지 환급금이 이제 완납 처리가 되는 이런 그렇죠, 형태인 그렇죠. 것 같아요. 그럼 네. 이제 연장 정기는 좀 어떤 걸까요? 연장전기는 이 보험 기간을 정기보험 형태로 바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보험료 더 안 내는 거는 뭐 감액 완납하고 똑같은데 보장 금액을 줄이는 게 아니라 뭐 종신보험을 정기보험 기간이 딱 정해져 있는 정기보험 형태로 줄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액 완납은 액수를 줄이는 거, 연장전기는 기간을 단축시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뭐 두 가지 다 좀 주의를 해야 될 게 적립금, 그러니까 내가 낸 돈에 비례해가지고 보장 금액이라든가 보장 기간이 정해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특히나 연장전기 같은 경우에는 저가 뭐 지금 종신보험인데 60세로 맞춰주세요 이게 아니라 지금 내가 여기까지 낸 보험료 대비해가지고 기간이 정해지는 거다 보니까 네. 사실 조금 유연하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또 납입한 보험료가 짧으면 그만큼 또 짧아질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만 좀 주의를 하시면 될 것 같네요. 내가 이제 정해서 내가 몇 세까지 정기보험으로 바꾸겠습니다. 이런 어떤 선택권 자체가 없는. 그렇죠. 네, 없게 되는 선택권은 사실 거의 없고 그냥 여지껏 냈던 보험료로서 몇 살까지 보장받을 수 있나요? 라는 정도.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이제 납입 유예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네. 좀 어떤 걸까요? 요거는 이제 보험 자체에 있는 기능 중에 납입중지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들 들어봤을 거예요. 네. 납입중지. 그러니까 유니버셜 기능이 있으면 보통 일단 납입중지해 놓고 보험을 계속 유지하는데 여지껏 냈던 보험료에서 발생하는 해약 환급금으로 기본적인 보험이 충당되기 위한 뭐 위험보험료나 사업비 이런 것들이 빠져나가는 거죠. 네. 그게 이제 납입중지인데 납입유예도 비슷한 기능입니다. 그런데 납입중지가 어떤 상품의 하나의 기능이라면 납입유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제도적인 부분, 보험사의 정책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서 요거는 이제 보험사마다 적용 범위라든가 기준 같은 게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 뭐 코로나19 같은 어려운 시기에 지금 보험협회에서 보면은 보험회사마다 이런 납입 유예를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들도 들려오고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회사마다 한 번씩 확인을 해봐야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이런 제도들이 뭐 모든 예. 회사에는 당연히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 그렇죠, 있다는 그렇죠. 거죠. 예. 네. 그러면 이제 자동 대출 납입, 요거는 좀 생소하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요건 좀 네. 어떨까요? 요것도 생소하겠지만 개념을 보면은 굉장히 간단한 겁니다. 우리가 약관 대출이라고 보통 부르는 거 있잖아요. 네. 내 보험을 담보로 이 대출을 받아서 쓰는 건데 사실 그 약관 대출을 받은 돈으로 보험료를 낸다. 근데 매달 보험료만큼 약관 대출을 받아가지고 내기가 불편하니까 자동 대출 납입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자동적으로 보험에서 해약 환급금 일정 범위 내에서 약관 대출을 받고 그 돈으로 보험료를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고 있는 이 보험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보험료를 내는 이건 사실은 지금 말씀드렸던 것 중에는 가장 이제 추천하지 않는 기능 중에 하나죠. 이자도 발생을 하니까요. 그렇죠. 그럼 이제 중도 인출, 요거는 예.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중도 인출. 그렇죠. 예. 예, 아까 말씀드린 납입 유예, 납입 중지가 되는 보험이라면 유니버셜 기능이 있는 보험 상품이라면 이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적립금의 일부를 좀 꺼냈을 수 있잖아요. 네. 대부분 뭐 해약 환급금의 50%, 뭐 많게는 90% 이렇게도 되어 있는데 그런 유니버셜 기능이 있는 상품이라면 중도 인출을 해서
내가 희망하는 만큼 보험료를 빼가지고 그만큼 이제 보험료를 다시 납입하는 거. 이거는 이제 약관대출과는 다르게 내가 내야 될 이자도 없고, 그다음에 다시 그 중도 인출할 부분을 굳이 채워넣어야 될 필요도 없지만, 네. 나중에 가서 해약한 금이 줄어들거나 뭐 계속 해가지고 빼내 쓰게 되면 이제 더 이상 꺼낼 수 없는 상황에 처해지거나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또 기능상의 문제라 여기 안 되는 것들도 많이 있어서 그것들도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이제 보험이라는 게 정상적으로 계속 유지를 하면 좋을 텐데 예.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좀 제도들을 이용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런 좀 제도들을 이용할 때 좀 이제 고객 입장에서 주의를 해야 될 점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감액 완납이나 연장 정기가 모든 보험에 있지는 않고요. 네. 그다음에 감액 완납 같은 경우에는 주계약을 줄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가끔 가다가 이제 특약이 같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네. 우리가 보통 이제 보험을 설계할 때 보시면은 특약하고 주계약이 연동되는 부분 많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주계약을 줄이게 되면 특약도 연동되니까 이것도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자동대출 납입 같은 경우에는 이자가 발생하면서 지금 당장에 보험료 낼 돈은 생기겠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돌려막기식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 지금 잠깐 상황이 어려운 거라면은 활용을 해도 뭐 보험을 깨는 것보다는 좋은 대책이 될 수 있겠지만은, 혹시나 뭐 장기적으로 이 보험이 유지가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한다면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걸 납입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금액을 좀 줄이는 걸 검토해 보셔라. 그건 이제 우리 FP 분들이 꼼꼼하게 좀 판단을 해주셔야지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네, 지금 이 초비상사태에 되게 좀 알맞는 정보를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FP뿐만 아니라 이제 고객분들도 힘든 시기를 이겨내고 있는데 단지 이제 보험을 해지해버리는 게 이제 정답은 아니겠죠.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4월 경제 브리핑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위기는 곧 기회가 되는 거죠. 모두 힘내시고 4월 한 달도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